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6학년도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수시 지원 전략 분석 및 내신 최저는입니다. 이온화 캠퍼스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천안권 캠퍼스 2개 다뤘고요. 오늘은 세종권에 있는 2개 캠퍼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세종은 분교고요. 홍익대 세종은 이온화 캠퍼스입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분교가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연대, 고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총 5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온화 캠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세종 계열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꽤 많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도 많고요. 약대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첨단, 융합, 신약학과도 있어요. 저거는 약대 라이센스 안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학부도 있습니다. 인문 쪽 학부 있고요. 예체능 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여기 약술형 논술입니다. 좀 까다로워요. 주의하시고 종합전형 크림슨 인재 전형이 있고 지역 인재 있습니다. 고려대가 올해 변경사항이 좀 많아서 모집 요강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 보시면 무전공이 좀 늘었습니다. 무전공 학과의 입시 결과는 대체로 어떻게 형성되느냐, 학과가 10개 정도 있으면 10개 학과 중에서 대부분 3위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 정도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경영학과 못 가는 학생들이 이 무전공을 씁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신설 모집단위 여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약술형 논술이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논술 입시 결과 살펴보게 되면 특히 자연계 쪽에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절반이 안 돼요. 한 30-40점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가로서의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배분한 것 같아요. 특히 자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종합전형에서 면접 폐지했습니다. 이게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되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서류 보고 면접 보고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데 문제는 뒤에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고사 잘한 학생들이 여기 등록을 안 해요. 다른 데로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입시 결과도 재작년에 비해서 낮게 형성됐어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돈 들여서, 왜냐면 교수 인건비 나가니까 면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면접을 폐지한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전형 살펴볼게요. 고려대 세종은 크게 3개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교과 일반 전형은 인문 116, 자연 143, 교과 100이고 요게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대체로 미적기하 과탐 지정인데 요 학과들은 지정이고 나머지는 응시 과목 지정 폐지했습니다. 최저 높은 편이에요. 2개합 6이면 꽤 세죠. 약학과는 3개합 5입니다. 입시 결과 볼까요? 재작년에는 4.3, 최저 라인이 작년엔 4.1, 제일 높은 학과는 3.3, 3.4, 모든 학과들의 평균은 3.8, 3.8. 크게 입시 결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풀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은. 자연 보겠습니다. 자연은 최저 라인 학과가 5.2, 4.7로 올라갔네요. 제일 높은 학과도 좀 올라갔죠. 약대 뺐습니다. 그리고 평균 등급도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문은 지원자 풀이 고정되어 있는데 자연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학과를 보게 되면 좋은 학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좀 지원이 쏠려서 입시 결과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은 크림슨 인재, 지역 인재인데 면접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인문 157, 자연 191, 지역 인재. 올해 좀 늘었어요. 재작년에는 약학과만 선발하다가 작년부터 2명, 3명씩 선발했는데 정원이 3명 이하다 보니까 공개하진 않았고요. 최저는 약대 빼고 없습니다. 입시 결과 볼까요? 최저 라인 4.1에서 4.5로 떨어졌죠. 최고 라인도 3.2에서 3.9로 떨어졌습니다. 학과별 평균도 떨어졌어요. 자연계는 떨어졌죠. 최고 학과도 떨어지고 평균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면접 통해서 좋은 학생 뽑았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이탈해버리니까 남은 학생들의 성적이, 물론 종합전형이 내신으로만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답하잖아요. 교수님들도 시간 할애해서 면접을 보고 학생 선발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대학이 고심 끝에 면접을 없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전형에서 평가 항목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학업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보다 학업 역량을 좀 더 높게 배점을 하고 있어요. 45, 50 이상 배점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로 역량은 좀 약한데 내신 성적이 좀 좋고 상승세도 좀 있고 그리고 공대라면 물리, 화학 점수가 좋고 그런데 결과물이 좀 적다면 고려대 세종 크림슨 지역인재 전략적으로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면접이 있는 이 결과보다 올해 입시 결과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학업 역량 측면에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략 한 0.3등급 정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약술형 논술입니다. 인문 84, 자연 104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몇 개 학과를 빼고 지정 과목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약대 지역은 6명 있는데 수능 최저는 3개 합 5예요. 전형별로 최저 라인은 교과는 4.1까지 내려갑니다. 인문은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고요. 자연계는 전자기계융합공학과 4.67. 종합 최저 라인은 글로벌학부 5.37 인문 쪽, 자연계는 반도체 물리 4.32입니다. 이거 참조하셔서 지원 전략 짜시는데 여기 3개 학과는 올해 입시 결과 올라갈 테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뭐 워낙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고민을 좀 깊게 하신 후에 지원 여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3개년 경쟁을 보겠습니다. 인문 쪽 경쟁률은 6대1에서 한 9대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럼 올해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이게 퐁당퐁당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계는 계속 떨어져요. 자, 그럼 이게 좀 더 떨어지느냐 올라갈 것이냐?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탐런도 지원 가능하고 4개 학과를 빼고 지정과목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고 입시 결과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경쟁률도 떨어지고 면접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등록 안 하니까 대학에서는 면접 폐지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인문, 자연 모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올라갈 수 있지만 서류 100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4에서 5등급 학생들 중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학업 역량에서 조금 도드라진 면이 있다고 치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세요. 세 번째, 약술형 논술 경쟁률 되게 낮아요. 10대1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약대까지 포함된 거니까 약대를 빼면 이것도 한 자릿수 보면 됩니다. 최저가 세서 그래요. 2학력이면 올해 신설된 국민대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경쟁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세종을 선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못 쓰는 학생들 내신 4등급 5등급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수능 최저 열심히 해서 약술형 논술 준비해서 지원해보시면 또 의외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약술형 논술은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논술 대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익대 세종입니다. 미술대학, 체육대학 빼고 인문계학과는 총 3개예요. 자율 전공하고 상경, 광고, 홍보. 나머지는 다 자연계입니다. 논술이 있는데 여기도 약술형 논술입니다. 자연계만 약술형 논술이에요. 그리고 홍익대 세종 올해는 수능 최저여서 변화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입시 결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율도 높아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지정 과목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자연계, 미적, 기하, 과탐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도 감사하게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게다가 수능 최저를 인문은 2합 9, 자연은 1개 4등급. 이 상태에서 1개 4등급인데 올해는 1개 4등급으로 완화했어요. 지정 과목도 폐지하고 수능 최저도 완화했기 때문에 입시 결과도 상승, 경쟁률도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나는 안전해 이렇게 지원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학과명 바뀐 거 참고하시고 선발 방식 교과 후수자 인문 104, 자연 251 그리고 지정 과목 폐지됐다고 그랬습니다. 최저도 완화되었고요. 입시 결과는 재작년에 최저 라인이 4.2, 4.4 그리고 평균은 3.8, 3.7 최고는 3.0, 3.2 자율 전공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 상경결 이 순위예요. 자연계는 4.9, 5.1 최저 라인 비슷하고 평균은 좀 내려가고 최고점도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입시 결과를 우리는 쓸 수가 없다. 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기보다 대략 0.2에서 0.3등급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익대 세종은 올해 좀 보수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종합전형입니다. 서류 100이고요. 최저 없습니다. 매년 비슷해요. 최저 라인은 4.8, 4.9, 3.3, 3.3, 4.0, 4.1. 그러니까 학생들이 크게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지 입시 결과가 좀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계는 최저 라인이 떨어졌고 최고 라인도 떨어졌는데 평균만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실 게 대체로 인접 전형들이 최저가 낮아지던가 조금 지원자가 몰리는 전형 특징이 생기면 관계없는 이 전형도 입시 결과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최근 3개년 경쟁률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인문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재작년에는 워낙 죽었고 자연계는 대략 4대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한 6대1 이상 올라갈 것 같고 인문도 대략 7대1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계속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죠. 여기도 감소하다 약간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얘랑 얘 때문에 입시 결과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거 주의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홍대 세종 약술형 논술인데 지원자 풀도 줄고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사탐론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를 못 썼거든요. 왜냐면 과탐 지정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탐론 해도 되니까 경쟁률이 아마 요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홍익대 세종 최저 바뀐 것 때문에 작년과 많이 바뀐 입시 결과를 보일 겁니다. 세종에 있는 2개 분교 캠퍼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발하는 변화가 많다 보니까 작년도 입시 결과를 고집해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대학은 좀 보수적으로, 어떤 대학은 좀 공격적으로 써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